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 듣고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엔 저 또한 통쾌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인데요. 제게도 그런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인생에는 다행한 일이었기에 영원히 잊고 싶지 않아 박제를 해놓고 싶어서요.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엔 항상 웃음꽃이 피었었고 엄마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뒤 아빠의 사업을 큰아빠가 맡게 되면서 저와 엄마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빠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였고 큰아빠는 바로 이사님이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자연스럽게 큰아빠의 사업체가 되어버린 경우였었죠. 저는 너무 어렸었고 엄마 또한 사업과는 아예 무관한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었기에 저희는 처음엔 큰아빠가 그 사업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앞에서는 가족이란 말은 다 허울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큰아빠가 찾아와선 엄마에게 이러는 겁니다. 이놈이 죽을만 했네요. 스트레스 받을만 했어요. 아니, 들여다 보니까 이거 완전 엉망이네. 제대로 운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엉망이라니요. 나름 탄탄한 회사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내가 대표가 됐지만 지금 이 지경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건 그놈 아닙니까?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런 짐덩어리를 형에게 넘겨주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지금 이 집 팔아버리시죠. 솔직히 둘이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닙니까? 이거 팔고 작은 집 구해서 이사를 가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회사에 좀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집을 팔라고요?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돈 내놓으라고? 잘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거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연이 생각은 안 해요? 아버지도 없는데 일가 친척까지 등을 돌려버리면 저 녀석 나중에 시집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시끄러운 소리 나기 전에 얼른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가족이 뭡니까?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 되어 줄 테니 포기할 건 좀 포기하라고요. 욕심이 과하시네. 아빠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며 자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빠의 회사를 맡은 건데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큰아빠의 말에 엄마는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도 못한 채 엄마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결국엔 절연이었습니다. 아빠의 식구들과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큰아빠의 독촉 전화는 계속해서 오고 엄마는 집을 팔아버리고 연고지가 전혀 없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가 가긴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이후 엄마는 그 동네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아빠와 결혼을 한 뒤 사회생활 일하고는 전무했었던 엄마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음식 솜씨는 어디에 내놓아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죠. 실제로 아빠는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엄마랑 가끔 말다툼을 하고 난 뒤 보기 싫을 적도 있는데 엄마의 음식을 앞에 두면 그 보기 싫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결혼 후에 자신의 음식 솜씨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신 분이셨고요. 지인의 소개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엄마는 3년 정도 그곳에서 음식을 하십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아줌마 2명을 데리고 하는 식당이었는데 엄마가 들어가고 난 뒤 그 식당은 아줌마 5명을 데리고 하는 곳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아니, 이거 김치 뭐예요? 그리고 이 나물은 옛날 우리 어머니가 무쳐주던 맛이네. 아니, 여기 음식 맛있다고 소문 돌아서 왔는데 도대체 이 반찬들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사장님 어머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 밑반찬들은 엄마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고 그 식당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메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밑반찬들을 위주로 밥을 먹는 것이 더 좋다며 칭찬을 하곤 했었죠.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으셨는지 어느 날 엄마가 본인의 장사를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영미 아줌마 알지?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영미 남편이 돼지를 키운다고 하네. 그래서 나보고 뭔가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어? 갑자기? 그런데 뭘 하려는 건데? 영미 남편은 돼지를 키우고 엄마는 그 돼지를 받아서 고기 장사를 해보려고. 너 알아? 돼지 머리에도 식감이 다른 고기 부위가 얼마나 많은지? 엄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신선한 돼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미 아줌마랑 엄마는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엄마도 해보고 싶어. 우리 딸, 엄마 믿지? 그렇게 엄마는 돼지고기 식당을 하셨고, 엄마의 말처럼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그리고 머릿고기에도 여러 가지 식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의 가게는 그야말로 순항이었습니다. 승승장구였어요. 게다가 엄마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식당 이모님들, 자제분들 학비 지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를 하셨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셨죠. 엄만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왜 자꾸 남을 퍼주는 거야? 아깝지 않아? 딸,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살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적이 언제였는 줄 알아? 바로 아빠의 식구들한테서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땐 엄마가 너무 막막했으니까. 빼앗기면 우리 딸이랑 엄마랑 먹고 살 길이 요원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딸이랑 엄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럼 나눠야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죽으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니까. 그냥 아빠 가족에 대한 엄마의 속죄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아빠를 보러 가게 되면 그나마 떳떳하지 않겠어? 당신의 식구들에게 모질겠지만 그래도 나 이만큼 벌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왔다고. 그럼 아빠도 이 엄마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엄마의 봉사와 기부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엄마의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회사에도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남자친구는 저와 입사 동기였고 처음엔 서로 감정을 배제했었지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후 저희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힘든 시간도 함께 보내며 끈끈한 전우애까지 생기며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니 그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엄마도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다만 엄마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엄마는 아버지 없는 제 환경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엄만 우리 딸만 좋으면 마냥 좋은데 그런데 그 남자의 집안은 모르는 거잖아. 혹시 우리 딸을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엄만 그게 걱정이네. 그런데 우리 딸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실 텐데 엄만 그게 걱정될 뿐이야. 엄마,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엄마 딸이야.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실 분들이야. 나는 엄마가 봉사하러 다니고 기부하는 거 말하지 않았었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솔직히 나도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들 나누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내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자기 부모님들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엄청 봉사 많이 하고 다니신대. 엄마랑 결이 비슷한 분들인 듯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실제로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제 엄마와 결이 비슷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조만간 자신의 어머니가 뭔 재단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 하더라고요. 동물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재단을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주 뒤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어 선물도 사고, 특별히 옷도 신경 쓰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죠. 남자친구의 말처럼 부모님의 인상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자상하신 분이셨고 느릿느릿한 말투에 여유도 묻어나고 그리고 매우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시는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보니 그날따라 돌아가신 제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상한 말투셨고 그리고 정말 고급져 보이는 인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말투 또한 그러셨고요. 기분 좋게 인사를 드렸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셨어요. 식사 대접도 잘 받고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나 성현이 엄마예요. 어젠 내가 다른 식구들 다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좀 따로 있는데. 네? 제게요? 어떤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시간 내어줄 수 있냐고 물었으면 시간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라고 물어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걸까? 어른이 물어보는데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상한 목소리를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걸 비밀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고요. 그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지. 전화 목소리는 내가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 거겠지.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 괜히 긴장을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영화를 보자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엄마와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제가 느낀 싸움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해. 사람들이 좋기만 하거든. 그건 여자친구도 잘 알 거야. 우리 성현이 성격 알지? 지 아빠랑 똑같아서 남이 들었을 때 부담될 만한 말은 절대 못하는 성격이거든. 그러니 내가 총대를 매야지. 안 그래? 네, 말씀하세요. 이거 혼수 목록이야. 쭉 보고 더 채워 넣을 것이 있으면 알아서 채워 넣고 그런데 만일 집을 해온다면
이 혼수 목록은 없던 걸로 하면 돼? 이런 자리 나도 불편해.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그냥 우리 집이랑 수준 비슷했으면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 안 만들어.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친구는 좀 다르잖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서운한 만큼, 난 받을 건 좀 받아야겠어? 이거 주려고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왜?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 내가 니네 집안 사정 고려해서 빼고 또 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채우라는 말을 한 거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니네 엄마 돼지머리 고개 판다며? 그래서 그날 너한테 돼지 비린내가 난 거였나? 우리 집은 소고기밖에 안 먹어. 그런데 돼지고기 파는 사돈이라니? 급이라는 게 있는데, 급을 맞출 수 없다면 적어도 해보려는 의지라도 좀 보여라.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야. 역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정도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을 보고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가보니 이모님들이 다들 저를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사니 사돈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벌써부터 결혼시킨 이모님들한테 엄마가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준비해주면 사돈들이 좋아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이모님들도 기분이 좋다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 상견례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 다짐을 했어요. 만일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실수를 하시면 바로 말을 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당한 그 모욕에 대해서요. 그리고 상견례 날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곱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한 엄마를 보니 결혼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해야겠네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제발 엄마의 화난 저 표정처럼 아무 일도 없기를.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우리를 좀 다르게 봐주길 바라면서 상견례장에 갔는데 제 희망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져 버리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자상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면서 소소하게 번잡하지 않게 결혼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라 하시더군요. 엄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소박한 사돈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까지 했죠. 그렇게 한참 엄마와 남자친구, 아버지 대화가 오고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따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사실 우리가 만났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궁금해서 만났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 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신의 환경에 대해 애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랑 급이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어? 급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네가 그런 말 하면 장세서 너 키워주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그리고 아우 저는 바라지 않는데 이것저것 좀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집을 해오고 싶어 하던데 사도는 모르시는 일이니? 완전 안면물수하고 말을 하는데 정말 고단수구나 싶더라고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만나자고 했다고요?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가 있죠? 자, 다들 이거 보세요. 제가 목록 적힌 종이는 버렸고요. 핸드폰을 찍어 놓았거든요. 이거 어머니 자필 맞으시죠? 다들 확인되시죠? 제가 어머니보다 한참 나이는 어리지만 앞에 행동과 뒤의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저 자신을 비하합니까? 제가 얼마나 잘 자랐고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 급을 이야기하신 건 어머니시고, 그리고 받아주기 싫은데 현물이라도 내놓아라 하신 분이면서 이렇게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제 핸드폰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모함이라고, 자기를 못 믿냐고, 다 제가 꾸며낸 짓이라고 저를 몰아세웠고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얼른 일어나 집에 가게. 저렇게 우리와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왜 우리가 식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미치는 장사잖아. 저는 엄마의 팔을 이끌었고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엄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는 거냐면서 말이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래. 돼지고기 파는 집안의 여자? 우리도 싫어. 어디 끝도 없는 것들이 주제를 알아야지. 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네 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막 엄마를 붙잡으면서 제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엄만 한 소리 하고 싶어 했지만 그냥 제가 엄마를 막 끌고 나갔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나가다가 제가 넘어지게 됩니다. 막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엄마를 쳐다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얼굴이 밝아져선 그분께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뒤이어 엄마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엄마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과 바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 다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일까 싶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그 여성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 뭐야? 지금 한 방에 있었어? 이미 소개를 받은 거야? 너는 또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소개를 받아? 어머, 얘. 내가 얘기했던 김 여사님이야. 너 대담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좋은 뜻 가진 분들 소개해달라고 네가 그랬잖아. 바로 이분이 그 김 여사님이야. 어머, 여사님. 저 모르게 이미 만난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이야기 나눴어요? 뭐? 아니, 네가 소개해주던 여자가 바로 저 여자라고? 그래, 아주 큰 손이셔.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그런데 어떻게 만난 거야? 내가 곧 나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좋은 분이시니까 너 재단 만드는데 큰 도움 주실 거야. 안 그래요, 김 여사님? 엄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만났지만 뜻을 같이 하기엔 힘든 분이시네요. 저와는 좀 결이 다르신 분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한 뒤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제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몰라봐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 해보겠다고, 앞으로 가족이 아니라 좋은 뜻을 나눌 수도 있지 않겠냐며 저희를 회유하는데 엄마와 저는 바로 딱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고요. 참 저렇게 사람 인연이 다 있었다니. 만일 좋은 인연으로 저희가 결혼까지 이어졌다면, 그리고 후에 엄마의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보다 좋은 인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잘못된 만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유기견 봉사도 시작을 했고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하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 그 인연이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따라 노을의색도 예쁘고 유난히 노을이 질 때면 향긋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요. 저 일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해 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절대로 가시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은 정말 좁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